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이럴 때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역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나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들의 습관과 생각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6.25 전쟁 막바지 휴전을 앞둔 1952년 겨울, 당시 미 8군 사령부는 아이젠하워의 방문에 맞춰 그가 묵을 숙소의 시설 공사를 현대건설에 의뢰했습니다. 화장실 설치와 보일러, 난방장치를 손봐야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대부분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실내 화장실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거절하지 않고 서울의 고물상을 다 뒤져 양변기와 세면대, 보일러 등을 구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주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파랗게 단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전시 상황의 겨울이었습니다. 당연히 묘지는 떼짱은커녕 황량한 흙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유엔 사절들이 참배한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 8군 사령부가 무리한 주문을 한 것입니다. 난감하기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한도 닷새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때 정주영이 한 말이 바로 이봐, 해보기나 했어? 입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던 정주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동강 연안의 보리밭을 통째로 산 다음 파란 보리를 떠다가 묘지에 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일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미 8군 사령부 관계자들이 원더풀, 굿 아이디어를 외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 이후 미 8군 공사는 거의 다 현대건설의 차지였습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은 이후 조선소를 건설할 때도, 자동차를 독자 개발할 때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수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지레짐작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수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행하는 사람이요,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실행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것입니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행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21일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60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모두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꿈꾼다고 하지만 막상 해오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안정적인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하라고 명령을 보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더라도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예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뇌가 결국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인이 포기할 생각 없이 일찍 일어나려고 하네. 정말 힘들지만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뇌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뇌가 포기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의 말에 귀가 팔랑거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좇으면 내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굳은 결심, 강력한 의지 이런 건 다 버리고 정말로 단순하게 반복만 하십시오. 그 반복이 지속하는 힘이, 실행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말과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내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생각과 언어는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며 내 행동 체계를 이룹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무엇이든 부정적인 말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행동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굳어져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주저하고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듭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다음 순간 엄청난 행운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보라색 팔찌를 다른 손목으로 바꿔 차는 것으로 불평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었던 윌 보웬이라는 작가의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론에 굴복하여 체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이며 내 운명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난 벗어날 수가 없어. 과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옳을까요? 남아메리카의 강에 사는 육식어 피라니아를 수조에 넣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피라니아가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수조 한쪽 끝으로 몰렸을 때 수조의 한가운데를 투명한 유리판으로 막습니다. 먹이를 먹고 반대쪽으로 헤엄쳐 가던 피라니아는 끊임없이 돌진하지만 번번이 고통만 얻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차츰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유리판을 향해 돌진하기를 멈춥니다. 몇 주일 후 유리판을 치워버려도 피라니아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조 가운데쯤 가다가 자진해서 되돌아올 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조에 갇힌 피라니아처럼 자신의 능력과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머리로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말로 자신을 학습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큰 돈을 버는 이유는 그들이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면 남들과 똑같은 것만 소유하거나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만 먹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들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단 하나뿐입니다. 목적이 같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수학 문제와 같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는 유대인 농부가 밭을 가는 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마침 그는 헐값에 파는 소를 발견하곤 기쁜 마음에 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병에 걸려 곧 죽을 소라서 헐값에 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를 단돈 10달러에 팔겠다고 알리고 행운의 주인공은 제비뽑기로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제비뽑기에 참여하려면 약간의 참가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제비뽑기에 참여했습니다. 수백 명이 참가한 제비뽑기에서 드디어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10달러를 주고 산 소가 죽은 소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은 즉시 돈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비뽑기로 많은 돈을 챙긴 뒤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유대인 농부처럼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방법을 다각도로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와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독립된 사고 능력은 점차 사라지며 군중의 생각이 개인의 생각을 대체합니다. 군중은 그들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배척하며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은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출발선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실수를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성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를 체면을 구기는 일로 치부합니다. 체면을 구기는 게 무서워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플레밍은 세균은 죽이되 인체의 무해한 물질을 연구했습니다. 10년 동안 플레밍은 수없이 실패의 쓴맛을 느끼면서도 최초에 세운 연구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28년 여름의 어느 날 플레밍은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푸른 곰팡이를 닦지 않고 계속 두었더니 접시는 점차 푸른 곰팡이로 뒤덮였고 포도상구균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죽이고 주변을 무균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플레밍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동료들과 함께 논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하고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945년 플레밍과 공동 연구자들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플레밍은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실패에 맞선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 깨기처럼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무모한 행위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시했던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노력을 뜻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직업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휴식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은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일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일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에 빠져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비천함을 느끼는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생각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재물을 얻는 법을 배우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들을 끌어준 핵심적인 성공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과 행운을 헷갈립니다. 행운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성공 습관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숙달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숙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10년간 어떤 것을 숙련했습니까? 안전하게 안주하는 법을 숙련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법을 숙련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듣지 않는 습관을 숙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자신을 제약하는 어떠한 습관을 숙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이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 변화하는데 10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동력과 약간의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5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합니다. 변화하려면 5년이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일 눈을 뜨자마자 성공 습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의 경로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습관을 적용하십시오. 조금씩 더해져서 나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당신이 바라는 목적과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처음에 습관을 바꾸면 새로운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길이고 내 운명이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거의 일은 과정일 뿐이며 현재 놓인 삶을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한 가지씩 이루면 인생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자신의 꿈을 결국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한 행운이 따라주었다거나 짧은 시간에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낸 것처럼 쉽게 오해를 합니다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새기고 따라해 봐야겠습니다. 실행하라.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참아내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